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도지사 후보 경선 심사에서 송화진 지사를 전격 탈락시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송 지사를 탈락시키는 대신 김관영, 김윤덕, 안호영 전현직 국회의원을 경선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배숙 전 국회의원의 공천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등으로 오가는 화물을 처리하는 특수공장 설치 여부가 오는 6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군산항 특송화물이 한 해 100만 건이 넘지만 특송장이 없어 인천항이나 평택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하루 발생 환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일상 회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2년 4개월 만에 거리 두기를, 마스크 쓰기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추가 환자는 전국 12만 명대, 도내는 5천 명대로 각각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 심사 결과 송화진 도지사와 유성엽 전 의원이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지사 후보 경선 후보 심사에서 송 지사를 탈락시키고 김관영 전 의원과 김윤덕, 안호영 의원을 경선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송 지사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탈락이 공식 확정될 경우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도민 50%의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도내 도의원 선거구가 한 석 늘게 돼 39석에서 40석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합의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주 8, 9선거구가 3곳으로 나뉘고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도 한 석 늘어 198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선거구 획정위는 군산과 익산, 전주, 고창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 작업은 이달 말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단수 공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어제 기초단체장 후보 4명과 시군 기초의원 선거에 10명 등 모두 14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은 이근열 전 당협위원장이 군산시장에 출마하고 기초의원 후보로는 익산 박종일, 박선욱과 군산 오지성 씨가 나서게 됩니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수 공천 대상자 외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적격성 평가를 거쳐 공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윤덕 국회의원이 벼랑 끝 전북을 확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도민과 3%대 연평균 경제 성장률 달성, 1인당 지역 총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234 전북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지킬 것만 약속하고 약속은 지키며 죽기 살기로 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공천에서 배제된 송화진 지사가 어느 후보에게 갈 것이란 질문에는 송심이 경선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용식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율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감점 면제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원율 후보는 가장 마지막 날 복당 신청을 마쳤고 대선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역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선 기여도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 예비후보가 당의 요구로 복당한 자로 감점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완주와 춘창, 임실 등 도내 시군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익산시장 여론조사 역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교육이 강한 익산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학부모와 익산시,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이로움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비대면 교육과 온라인 진로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청소년 복지 비전 사업을 일반 청소년들까지 확대해 초등학생은 월 8만 원, 중고등학생은 월 15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유문화 공간 조성으로 문화도시의 핵심 거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송악동 폐철도 부지에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고 중앙동 옛 거리를 홀로그램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당포구와 탐리마을 등 농촌 유휴자원을 활용해 시민 중심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익산 예술씨앗센터를 운영해 지역 문화예술 강사 등 문화도시에 걸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군산도의원 제2선거구에 1명이 예비후보로 추가 등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도의원 제2선거구에 윤효모 씨가 예비후보자로 추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제2선거구는 모두 민주당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군산도의원 4개 선거구 가운데 1, 3, 4 선거구가 3대 1이나 2대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특송화물이 한 해에 100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특송장이 없다 보니 인천이나 평택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식도동 물류지원센터에 특송장 설치가 가능할지 여부가 오는 6월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과 석도를 잇는 국제 카페리선. 이곳을 통해 한 해 100만 건의 특송화물이 들어옵니다. 지난 2018년 6천 건에 비해 4년 사이 166배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물품을 검사하는 특송장이 없다 보니 통관 절차를 위해 특송화물을 인천항이나 평택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특송화물을 군산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식도동 물류지원센터에 특송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송장은 물류지원센터 3,300제곱미터 규모의 엑스레이 검사기와 자동 분류기, 마약 탐지견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만 물류지원센터가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 특송장 설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중기부가 오는 6월 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나 대여가 가능하게 그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그 유통단체에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관세청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관세 정부 기관이잖아요. 필요하니까 약간 대여나 이제 양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서. 법 개정은 물류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의무 목적 외에 일부는 대여나 양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겁니다. 중기부의 긍정적인 답변에 군산시는 관세청과 군산세관을 통관지로 지정하고 물류지원센터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관세청은 하반기 정부 추경에 10억 원가량을 세워 이르면 올해 안에 특송장을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특송장이 들어서면 연간 3천 T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185억 원의 경제 효과와 1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하반기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신관동에 조성하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지난해 3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수탁기관과 중간 지원 조직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 모집과 공동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공고를 거쳐 운영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군산대학교가 해상풍력 실증 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과
서울대 해양환경평가연구단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과학기술 전문성과 현장 노하우를 결합해 실증에 기반한 해양 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양환경 영향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와 관련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오는 26일에 진행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당초 지난 12일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판사 이동 등으로 인해 26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월 공사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됐지만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법원의 적격 심사 대상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군산사랑 상품권 종이권을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종이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높여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판매하는 방식을 모두 해제하고 4개 금융기관 74개 전체 지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향후 도시 교통의 방향을 정할 4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도시교통 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교통정책 4대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락권 광역 거점 도시와 물류 거점 경제도시 기반 마련, 도농 생활권 간 연계 강화, 최적화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익산역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과 버스 지간선제 도입, 외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 등 8개 세부 교통체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중기계획은 전북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군산 명화학교와 해성초 등 4개 학교에 명상숲이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인피중학교와 군산 명화학교, 해성초등학교, 옥봉초등학교 4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할 명상숲에는 왕벚나무와 산수유 등 수목을 중점적으로 식재할 계획이며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학교숲을 만들 방침입니다. 명상숲 조성 사업은 교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71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을 평가해 2주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 초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5,8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2만 5,832명, 해외 유입 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99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6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616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5,34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017명, 익산 826명, 군산 790명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3일 기준 0.88로 4월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1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34%, 재택치료자는 32,713명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양동 농가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2019년 46건 발병 이후 2020년 10건, 지난해 5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36건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백신 접종과 출입 차량 통제, 축사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추념식을 열었습니다. 15일 도교육청 광장에서 열린 추념식은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주제로 추모 영상과 오케스트라 합주, 합창 등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송재희 학생이 직접 추모 편지를 낭독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10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가 아내의 조카를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년간 자신의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내의 중학생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가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 탐마루의 봄 수박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탐마루 수박은 망성, 용안, 용동을 중심으로 연간 3,500톤 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 해 2기작으로 재배돼 지난 겨울 심은 1기작 수박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2기작은 오는 7월 중순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통합 마케팅을 통해 판로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올해 60억 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도내 21개 기업의 실적이 한 해 전보다 매출액은 11.67%, 영업이익 48.8%, 순이익 108.7%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법인 11개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12.8%와 45.8%, 74.7%가 늘었고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 10개사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3%, 68.5%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020년 적자에서 지난해 292억 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익산시가 미래 발전에 선도할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전문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과 지방 출연기관, 대학 등 50여 명의 전문가와 30여 개 부서가 참여한 전문가 포럼은 회의를 열고 산업 경제와 농촌 농업,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4개 분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포럼을 통해 국가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20여 건 이상을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템은 절차를 걸쳐 오는 9월에 확정됩니다. 군산시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마을학습 공동체 8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시교육지원과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학습 공동체로 8팀을 선정해 한 팀당 최대 70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는 주민들이 마을 자원과 문화유산, 관광 자원 등과 연계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익산시도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지난 14일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소 66곳을 선정하고 현판과 2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방역물품 9만여 개 배부와 557곳의 업소에 칸막이 설치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 익산시가 2022년 XR 수요 공급 비즈 매칭 및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연결하는 비즈 매칭을 지원하고 제작 분야에 최대 4,500만 원, 마케팅 분야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는 오는 29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생활개선 익산시 연합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익산 행복나눔마켓 뱅크에 230만 원 상당의 쌀떡국 8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군산 계복교회가 아동생활시설 13개소와 기관 7개소에 부활절을 기념해 달걀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나운일동 동군산 로터리클럽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200여만 원 상당의 화장지 20묶음과 식료품 9종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5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